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이 30도를 넘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낀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초가을의 문턱을 넘어설 듯합니다. 대구, 안동, 포항은 낮 기온이 오늘 25도에 머무르겠고 그 밖에 대구, 경북도 평년 기온과 비슷하게 머무르겠는데요.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경북 동해안 쪽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일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포항에선 전기차 택시가 건물에 충돌한 후 불길에 휩싸여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방서는 전기자동차 화재 매뉴얼에 따라 화재를 진화했지만 불을 끄는 데만 2시간가량 걸렸는데요. 현장에선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포항 육거리 인근 도로 건물과 충돌한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차량은 전봇대와 건물 외벽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 수화기. 저거 전기차예요?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불을 껐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에는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전기차 진화 작업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재발화 위험이 높다 보니 소방서는 대형 수조의 차량을 담가 배터리를 72시간 동안 추가로 냉각시켰습니다. 이제 열을 머금고 있는 배터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2차적으로 재발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선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 상황에서는 질식 소화덮개나 냉각 수조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 원격 진압 시스템 등 최신 장비를 전국 소방서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진화 장비 보강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최근 구글 지도 서비스에 독도박물관이 김일성 기념관으로 오기된 사실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당 표기는 구글 측에서도 사용자 생성 콘텐츠 기능이 악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독도박물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현재 잘못된 표기는 삭제 및 수정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한건 울릉군수는 군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1차 지급 때 확인된 소비 진작 효과에 이어 추석 대목 경기에도 힘이 될 전망입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장 보는 시민들 사이에 기대감이 묻어납니다. 지어 사 있어야 되지. 뭐 고기나 물, 문어 다 사야지. 상인들 역시 이번에도 손님들의 지갑이 더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대목도 이제 다가오고 소비 쿠폰이 이제 풀리면은 소비자들도 이제 좀 준비할 것도 많을 텐데 또 소비도 많이 하실 거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2달 전 1차 소비 쿠폰 지급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매출이 지난해 대비 15%에서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음식점, 도소매, 농축산, 학원 등에 특히 많이 사용되었고요. 특히 우리가 소상공인은 돈에 15만 7천 개 정도가 있는데 가게당 주로 한 485만 원 정도 주가 매출이. 이번 2차 지급으로 경북에는 1차 5,100억 원에 이어 2,500억 원이 추가로 풀립니다. 2차는 소득 상위 10%,
약 15만 명을 제외한 도민 90%, 235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돌아갑니다. 상위 10% 여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납부 확인서를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와 앱만 이용하고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와 링크는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 같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이며 이번에는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연 면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협 매장도 포함됩니다. 지난 1차 때 일부 매장에서 결제가 거부돼 혼선이 빚어졌던 만큼 가맹점 안내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1차 때와 달리 인구 감소 지역이나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9일 포항을 방문해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하고 정부가 철강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4천억 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 제철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공공기관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지역 특색에 맞춘 알짜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중구 유곡동 혁신도시. 에너지와 노동 관련 공공기관 10곳이 이전하며 19,000명이 울산으로 새롭게 전입해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지만 계속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국정 목표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을 내걸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경남과 강원 등 다른 지역은 전담 조직을 꾸리고 공공기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울산시도 담당 부처인 국토부와 접촉하며 본격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울산시가 집중하고 있는 산업은 모두 3가지입니다. 기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에너지와 울산이 선도하고 있는 수소, 거기에 현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AI가 포함됐습니다. 울산은 최근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첫 삽을 뜨는 등 AI 수도로의 도약을 선언한 만큼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거기에 지역 전통 산업인 제조업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관련 공공기관까지 15개 이상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주력 산업과 미래 신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과 기 1차 이전 시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연계성을 고려해가지고 유치 대상 기관의 후보로 포함시켜 다음 달 국토부의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시기와 방식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내년 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30라운드 경기에서 제주 SK를 1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전반을 제주와 0대0으로 마친 포항은 후반 9분 홍윤상이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건네준 볼을 이호재가 결승골로 연결시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포항과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2위 김천과 3위 대전도 리그 30라운드 경기에서 나란히 승리해 포항은 리그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 경북 학생 선수단 120여 명이 참가합니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용접, 게임 개발 등 50개 종목이 광주 공고를 포함한 6곳 경기장에서 겨뤄지며 17개 시도에 1,700여 명 선수가 참가합니다. 최근 5년 연속 종합 우승을 기록 중인 경북 직업계고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도 학생부 금메달 8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기후정의 경북 행진 행사가 그제 예천과 안동을 시작으로 포항과 경주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기후정의 경북 행진은 기후위기 대응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의 자리로 경주는 9월 26일 오후 5시 신라대종에서 첨성대 구간, 포항은 9월 27일 오후 3시 반 영일대 해수욕장 장미원 인근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25일 저녁 포항 달팽이 책방에서는 새와 생명의 터 나일스모어 대표를 초대해 기후위기와 변화를 활동으로 증언하는 토크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호존중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존중 문화 확산을 주제로 모두가 즐기며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연동은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상호존중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호명초등학교입니다. 오늘 하루는 존중이라는 주제로 학교 전체가 하나 되는 특별한 날인데요. 각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학교폭력 예방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컵 쌓기 체험, 응원 키링 만들기, 협동 도미노 게임, 귀신의 집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각 교실 안에서 펼쳐졌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협동컵도 쌓고 스토크 문제도 같이 풀었어요. 어려운 건 도와주면서 했는데 그래서 더 친해진 느낌이에요. 강당에서는 학년별로 진행된 상호 존중 레크레이션이 열렸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폭탄 돌리기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춤도 추고 응원하며 몸으로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퀴즈도 맞춰보고 친구들이랑 게임도 많이 하고 서로 춤추면서 폭탄 돌리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레크레이션을 하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는데요. 학부모회, 경찰서, 예천군청, 예천 활체험센터 등이 참여해 꿈을 응원하는 마음 상담, 페이스 페인팅, 배지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종이 비행기도 날리고 펭수도 만나고 친구 얼굴에 그린 펭수가 너무 재밌어요. 친구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소중해요. 상호 존중 페스티벌은 아이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하는 존중의 공간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상호 존중 문화 속에서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호명초 상호 존중 페스티벌은 말보다 행동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연동은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장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경주 라한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지난 19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이번 에이펙에 국내외 각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공식 만찬에 보다 많은 인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라한호텔 대연회장에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만찬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던 국립경주박물관은 현재 공정률 99%로 사용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여서 경제인 행사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9일 포항 영일만항을 방문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운영될 해상 숙박시설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 장관은 크루즈선을 플로팅 호텔로 사용하기 위한 항만 여건과 환영 행사, 안전 등 전반적인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출발점이자 해양 전략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노동조합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에 동참하기 위해 포항사랑 상품권 37억 원을 구매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타결에 따라 전 직원에게 1인당 5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고 포항사랑 상품권과 광양사랑 상품권 등 총 77억 원어치를 구매합니다. 김성호 노조위원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미래 철강 산업을 이끌 청년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철든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철강 기술 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포항 광양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며 1인당 5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이번 장학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공헌, 기부, 장학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국제 경주 역사 문화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번 에이펙의 3대 의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논의했습니다. 첫날인 19일에는 토니상 6관왕을 수상한 박천휴, 윌 에런슨 작가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조지프 헨릭 하버드대 교수, 물리학자 김상욱 등 국내외 석학과 창작자들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는 농기계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5,800여 건, 사망자는 353명으로 사망률은 15.2%에 달했습니다. 초가을 문턱을 넘어 수요일에 내리는 비 소식과 함께 이번 주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대구, 안동, 포항은 낮 기온이 25도에 머무르겠고 그 밖에 대구, 경북도 평년 기온과 비슷하게 머무르겠는데요.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경북 동해안 쪽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일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북부 지역에서 동해안 북부 해상 쪽으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질은 무난하겠고요.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최고 파도 높이가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현재 기온 대구는 16도, 경산도 16도, 낮 최고 기온 대구가 25도, 영천도 25도까지 머무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안동이 16도, 봉안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안동은 25도, 영양은 2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20도, 울진은 1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25도, 울릉도와 독도는 2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목요일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